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요즘 진인 좋은 산의 시무칠조가 참 유행이죠. 진 하면은 이게 먼지 진짜죠. 먼지 같은 사람, 먼지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좋은 산 역시 가명이죠. 시무칠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7가지 좀 고치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무 7조가 매우 유행인데 그 내용을 많이 소개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떴을까? 그 사람이 어떤 전략을 펴서 그렇게 성공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진인 조은산이 어떤 전략을 써서 그렇게 성공했는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이야기하면 혼동하죠. 그리고 망각하기 쉽죠. 그래서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인, 좋은 산, 이름부터가 대개는 이렇게 좋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산 그랬죠. 어찌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티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산을 지향한다. 이 사람의 전략, 첫 번째는 최고를 겨냥하라. 최고를 겨냥하라. 자, 자기는 먼지 같은 사람인데 변죽을 울리지 않고 변두리를 치지 않고 폭판에 가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정치 잘하시오. 그리고 이 시무 7개를 올리니까 이 7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잘못된 우책을 고쳐서 또는 인사를 제대로 해서 정치 좀 잘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지라는 사람과 이 대통령, 감히 먼지는 청와대 창틀에 있는 먼지처럼 하찮은 거잖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귀찮게 여기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가 대통령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간극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싸움은 이기면 대단한 승리죠. 그러나 저도 괜찮죠. 왜? 먼지같이 하찮은 존재니까. 그런데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나는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인천에 사는 은둔하는 사람 같은 좋은 산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청와대 그 구중궁궐 깊은 데서 그 한양의 높은 곳에서 왜 이렇게 먼지만 사람만 먼지 같은 사람만 못 하느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당신에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나 같은 존재가 봐도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고 최고 존엄을 겨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게임은 시작은 매우 어렵죠. 사실 그 박원순 시장도 1급 위의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9급으로 들어간 그 여비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서진만 해도 2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7급도, 5급도, 3급도 시장과 대결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 9급으로 들어가서 몇 년 있었다고 하니까 뭐 9급이나 8급이겠죠. 그런 사람이 1급도 넘어가는 장관급 박원순에게 대들었잖아요. 그 비리를, 성추행 혐의를 고발했잖아요. 고소하니까 게임이 끝났잖아요. 어찌 보면 비극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거 참 대결하기는 힘든데 티끌 같은 존재가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 틀렸다. 당신 왜 이렇게 잘못하냐.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최고를 겨냥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걸 우리는 이제 뭐 추론할 수 없지만 추정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걸로 볼 때 5살에서 뭐 20살까지 난방이 되는 데서 살아오지도 않았고 중학교 때부터 배달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섰다는 걸 볼 때 39살 먹은 그 조은산이
좋은 배경에서 지금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나오고 있는 그 좋은 아무개, 그리고 추 아무개, 그런 집안에서 그런 부모를 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한 방에서 여러 식구가 등을 대고 서로 몸을 비비할 정도로 가난하게 결핍된 곳에서 살았지만 나는 정직한 부모 아래서 그 정직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진인이 최고 겨냥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나는 하찮지만 최고를 겨냥한다. 나는 먼지 같은 사람이지만 티끌 같은 사람이지만 최고 지존과 한번 뭐랄까요? 이 지적 대결이랄까요? 총체적 인생 능력이랄까요? 그걸 한번 겨뤄보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냐면 우리는 전부 다 어머니 자궁에서, 자궁이란 건 뭐예요? 자궁 말 그대로 아들의 자식의 궁궐이잖아요. 우리는 자식의 궁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왕족입니다. 전부 다 왕 후보라고요. 그래서 공주요 왕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국가의 개인 대통령이에요. 전부 다. 저도 대통령이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부리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것은 하나 우리가 대표로 뽑아놓은 거죠. 머슴으로. 그래서 머슴 왕이에요. 왕머슴. 그러니까 우리 국민 주인이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왕머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이에요. 우리 개인 국가의 대통령이고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먼지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하나 걸어다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와대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먼지 같다고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심호 7조를 줘서 이들 한번 해보시오 건의할 때 대응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참 저렇게 하찮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왜 무시하는 거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데 국민의 말을 청취도 않는 거야? 경청해서 뭔가 반영해야 되지? 그러나 또 대응해도 문제죠. 왜? 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개인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상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애써 쓰는 게 바로 이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갈라치기라는 건 그 조선시대의 통치의 그 전략으로 보자면 분리와 차별이에요. 분리해서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눴고 궁중 언어와 그 다음 일상 사회 언어가 달랐고, 그리고 양반이 달랐고 상놈이 달랐고 천민이 달랐죠. 이렇게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렇게 분리와 차별을 통해서 이대이 오랑캐끼리 싸우게, 부하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많이 쓰는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게 이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간계, 이간시켜서.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여기 갈라치기를 통해서 의료계를 나누려고 했죠. 의사와 간호사. 하수 중에 하수들이 쓰는 거죠. 대통령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안 쓰는 전략인데, 아무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만큼 최고 존엄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 열등감, 이 트라우마, 컴플렉스 이런 게 뭐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뒤에 그런 문제도 다루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 컴플렉스, 트라우마, 열등감,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떨어질 일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사람은, 이 진인 먼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붙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데 붙어 있으면 되고, 이런 데 지금 이
칠판을 지우면, 이 백판을 지우면 이제 먼지가 나옵니다. 여기 먼지 묻잖아요. 이런 먼지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원래 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존엄을 향해서 한번 대결장을 날리시고 결투장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최고 대통령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비서가 박원순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김태우가 이 조국에게 그랬듯이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대개는 우리는 약자한테는 참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해요. 그러면서도 응원은 어떻게 해요? 약자들이 약자를 응원하는 측면이 있죠. 강자들도 강자와 약자가 붙으면 약자를 응원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 경기가 되니까 게임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붙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두가 안 나죠. 다른 어떤 연결된 것까지 생각하면 감히 그렇게를 못하죠. 그런데 진이는 했잖아요. 최고를 겨냥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시무 7조 올려 보내니까 당신 정치 잘못해. 이렇게 총체적인 정치 난맥상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한번 따라 해보시오. 적어도 참고해보시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게 올림으로써 일단 청와대에서 그걸 반영하든 안 하든 그는 떴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하는 거라고요. 이 대척점이 크면 클수록 그 승리는 큰 거고 지면 괜찮아요. 자, 나 3류대 나왔다. 지방대 나왔다. 서울대한테 덤비지 못해서 그렇지 서울대 출신한테 대결장을 내면 그 사람이 격이 안 맞는다고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무 7조에 대해서도 거기에 쟁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격이 안 맞아서 그러나 아직 누가 결정적으로 나서진 않더라고요. 뭐 림태준가 하는 시인이 나섰다고 하는데 시인들 이야기가 좀 환상적이고 좀 공허한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내렸더라고요. 그래 숨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최고를 겨냥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공을 쌓았죠. 내공이 튼실합니다. 내공을 바닥에서부터 연마했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탄탄했죠. 그 문장력을 보면 거기에는 이 조선시대의 상소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사에 인정하겠다. 당신들 높다고 하는데 그래 구중궁궐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래 나는 먼지 같은 사람이다. 자 상소를 한다. 상소 중에는 옛날에 도끼를 쥐고 상소한다 해서 지부상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도끼를 지니고 상소한다 해가지고 도끼를 쥐고 상소한다는 나 이 상소 안 들어주려면 죽이시오.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시오 하는 목숨 걸고 상소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상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결연한 자세 그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내공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내공을 쌓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문장에 보이는 해악 풍자 이 풍자가 이 박정원의 풍자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세타이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화 이 돼지 나오고 개도 나오고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좀 원형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무튼 그런 동물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을 동물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풍자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인간들이 동물만도 못하다. 아까 티끌만도 못하다 하는 것처럼 왜 인간 세계가 이렇게 동물 세계처럼 돼 있느냐. 약육강식이 판치는 이런 동물화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서 그렇게 그 세계를 부조리한 측면으로 그러니까 부조리 문화 또는 부조리 고발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의란 게 도대체 뭐고 공정이란 게 뭐냐. 과정이 공평하다는 거. 그렇게 취임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내공은 대개는 문장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생력이 뛰어나죠. 나는 어릴 때부터 난방된 적이 없는 방에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았다. 중학교 때부터 제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배달일을 뛰었다. 그리고 공사판에서도
막장 인생도 막장 뭐랄까요 뭐 막장이라는 말을 또 그 탄광 같은 데서 쓰는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비속어라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막판까지 가봤다. 그런데도 부모는 매우 도덕적이었다. 이 내공이 쌓인 게 바로 이 문장력, 자생력, 도덕성. 나는 남의 것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책임성이 견고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고 그 린테주가 뭐 비교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으면 잃지 않은 양 99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맨다는 하니까 아주 그 신랄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진인 조은산이 나는 목자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만일 큰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살아간다. 그리고 99마리 그 무리에 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나한테 목자 필요 없으니까 나 찾을 거 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밥은 내가 벌어서 내 밥통에 넣고 살고 없으면 굶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런 실력을 통해서 문장력도 좋고 자생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내공연마를 했는데 이 내공연마를 하다 보니 총체적 안목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 구중궁궐에서 정저지화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대롱으로 사회를 보는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보지도 않는 이 정화어회 그런 이야기죠. 우물 바닥에 있는 이 우물 개구리 정화 그런 얘기예요. 정저지화를 줄이면 이렇게 정화 그럽니다. 우물 개구리 같은 그런 안목으로 자기 편만 챙기지 말고 그런 그 협소한 어떤 시야를 갖지 말고 총체적인 안목을 가져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총체적 안목을 자기가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무 7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청와대에 88만여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청원 중에 이렇게 유명한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국민청원 보니까 8.15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8.15 그 전목사 재수가 마라. 또는 8.15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자비로 치료하게 하라. 그리고 그 시위를 허락한 그 판사는 전부 다 어때요? 최고를 겨냥하지 않고 최고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이는 최고를 겨냥했잖아요. 최고를 겨냥했잖아요. 당신 이렇게 해. 당신 내 의견 듣고 고쳐. 인사 제대로 해. 그런 얘기잖아요. 남들은 나는 신하로서이다. 그러니 당신은 임금이로서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진이는 이 최고 존엄한테 부딪혔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이 의사 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왕한테 부탁하는 거죠. 왕한테 부탁하는 건데 진이는 왕한테 대결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이대로 해. 내가 정하는 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무 7조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은 거예요. 감세하라. 세금 줄이라. 집값 안정시키라. 집값 제대로 잡아라. 감성보다 이성을 활용하라. 실리 외교를 실시하라. 신하 가려서 뽑아라. 헌법을 지켜라. 일신하라. 일신하는데 날마다 새로워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새로워라. 늘 새로워라 그런 이야기죠. 일신. 그런 7가지 시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 지속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속하라. 될 때까지 지속하라. 이 사람이 그 진인 조은산이 첫 번째로 이제 올린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올린 것은 7월 17일 날 치킨계 호식이 2마리 치킨
근데 이게 이제 상호가 직접 들어가고 뭐 내용이 또 안 좋아서 그랬겠지만 정치가들 하는 이야기는 항상 표면 다르고 이면 다르잖아요. 이거 그래서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바로 다 치킨 자 해가지고 이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규제하라. 근데 이것도 이제 안 올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아주 역심장을 그가 쓰고 있는 데서 이야기잖아.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시무칠조를 쓰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8월 12일 날 이걸 올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올린 거죠. 아주 역작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 유명한 진인 조은산이 시무칠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름간이나 공개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문화일보 한 기자의 눈에 이게 띄었는가 봐요. 그 사이에도 이제 이 비공개인데도 많은 사람이 또 보니까 이제 문화일보까지 들어가고 한 기자가 이걸 올려서 링크를 걸어놓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막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7월 14일 안 돼, 7월 15일 날 안 돼, 8월 12일 날 올린 것도 계속 바꿔가면서 아까 일신을 부탁했잖아요. 시무 7조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일신하는 그러면서 점층 한 거예요. 점층 강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가 됐죠. 8월 27일 날 공개가 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상소문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아예 인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잘 모르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하면서 추미애 대신에 개를 쓰고 김현민 대신에는 붕어를 쓰라. 그리고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 시원찮은데 차라리 나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될 때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내 글이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렸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작심삼일이죠. 안 되면 금방 포기하잖아요. 한 번 올렸는데 안 돼. 두 번 올렸는데 되게 포기하죠. 작심 3년은 해야 되죠. 작심 3년. 3년은 가야 되는데 이게 3일 가다 마니까 안 되는 거죠.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 점이 바로 내공을 쌓았으면 한두 번 쳐서가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죠. 열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산이 아주 낮은 데서 그 높은 사람에 대해서 시무칠조를 올렸고 그게 문장력도 좋고 이렇게 자생력 있는 사람이 탄탄한 이 몸에서 나오는 몸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환상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대응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지 같다고 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이런 역설법을 쓰면서 나오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예요. 조국이랑 김용옥이랑 공지영이랑 뭐 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모여서 아마 글 쓰면 조정래랑 글 잘 쓰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상소문을 쓰는 이 온몸으로 쓰는 글을 아마 잘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라든가 먹물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공감을 얻는 글을 잘 못 쓰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제 아닙니다. 저도 물론 박사학위를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형식, 틀에 갇혀버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조은사는 옛날 형식을 빌려왔는데 그 형식을 어찌 보면 참신하게 써먹은 거죠. 환골탈태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인 조은산에게 한 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이 사람에게 배우면 우리도 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겨냥하자. 서울대 나왔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대통령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도 다 개인 대통령이다. 우리도 걸어다니는 청와대를 지고 산다. 무서워 말고 담대하게 진인처럼 자기를 낮추되 그래 나 먼지 같아. 한번 해볼래? 너는 먼지만 또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찌 보면 수동 공격이랄까요? 반동 공격이랄까요? 그런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여자도 그러잖아요. 그래, 나 여자야, 나 약해, 어쩌?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공을 쌓아서 연말을 해야 됩니다. 이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39살까지 어찌 보면 그는 글쓰기를 인생으로 배운 겁니다. 제가 인생 성형가로서 이 사람의 뭐랄까요, 실력은 그의 인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 표현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 정치가들이 하는 그 허공에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그 한마디에 인생이 실려 있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에 인생이 실린 거죠. 그런 무게를 지닌, 그런 톤을 지닌 이 지닌 조은산의 말에 감히 누가 답변을 못하는 거죠. 대응 못하는 거죠. 아마 청와대도 고민일 겁니다. 이거 답변. 뭐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렁뚱땅. 그러나 그 진정성이란 차원에서는, 그 칼날 같은 말이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멘탈이 무너진 사람 많을 겁니다. 김현미한테도 읽었나니까 안 읽었다고 하잖아요. 다 읽어놓고도 읽었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역시 될 때까지 지속하는 꾸준히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가는 겁니다. 그런 실력으로 이렇게 진이는 그가 무슨 학부를 지녔는지, 그가 어떤 글쓰기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가 실력을 통해서 그렇게 내공을 쌓은 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조은산이 어떠한 강점을 지녔길래, 어떤 성공 전략을 폈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먼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태산 같은 사람입니다. 조은산, 가명인데 그래요, 좋은 산이죠. 산은 누가 와서 까분다고, 누가 몇 사 퍼간다고, 누가 난척해간다고, 천둥 번개가 친다고. 그리고 산이 높아야만 산입니까? 낮은 산일수록 사실은 오래된 산이고,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최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산은 산태가 안 나요. 기울기가 이 밋밋한 산은 안 무너져요. 왜? 최적화된 겁니다. 그만큼 많이 풍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산이라는 것은 꼭 험준하고 높은 산만이 아닙니다. 낮은 산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동네 산 올라가도 됩니다. 뒷동산 올라가도 됩니다. 그것도 좋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일가를 이룬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청와대만 노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산이면 됩니다. 오늘은 이 애플 사과가 많이 이렇게 있는 플라스틱 필통입니다. 이런 필통도 저런 필통도 다 고귀한 필통이고 좋은 필통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더 멋진 사람으로 성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한테 한 수 배워서. 감사합니다.